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 말은즉슨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벌써 7월달입니다. 상반기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튜브 구독자는 늘진 않았지만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 부가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연 세무사는 본인 부가세를 얼마를 낼까요?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고 시 필요한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이번에 간이가세자 관련된 내용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1억 400만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1억 400만원은 또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저 위에 있으신 높은 분들께서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정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가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법 구조상 간이가세 때문에 세법이 좀 법적 구조가 좀 꼬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영세하신 대표님들한테는 간이가세로 받는 혜택이 작지는 않으니까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 또 제가 너무 나쁜 놈으로 보일까봐 사라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세법의 구조를 좀 꼬이게 하는 그런 좀 잘못된 법이다, 이러한 법이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만큼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액도 변경이 되었고요. 피부 관리샵 그리고 네일 아트 하시는 대표님들한테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간이가세를 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특히 네일 아트 하는 대표님들, 이런저런 요건을 못 맞춰서 편법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하는 대표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왜? 일반 가세자로 안 내기 위해서 부가세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면적 기준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간이가세자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준비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말해서 부가가치세 준비서류가 크게 없어졌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이 전자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회계사무실에 줄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줄 게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이 세금계산서. 당연히 아직까지도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오셔가지고 회계사무실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수업 하시는 대표님들은 종이 세금계산서가 한 100장, 200장씩 있거든요. 그거 다 입력하려면 저희도 힘들어요. 대표님들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메일로 온 거 다 캡처해가지고 주시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배달의 민족으로 시작하다가 요기요, 그리고 땡겨요도 있어요.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떠오르는 쿠팡이츠, 이러한 부분은 국세청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인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된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매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거 매출 누락돼가지고 가산세도 많이 물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물려드려야겠죠. 근데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서 초창기에는 좀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큼 자리가 다 잡았고 절대로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또 하나 바뀐 게 제로페이야. 근데 국세청에서 전산에 뜹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저는 창원에서 하니까 창원사랑 상품권, 이런 상품권들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았다, 이 상품권 받은 거를 은행 가서 교환을 합니다. 교환한 거에 대한 금액을 모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은행 가서 바꾸면 내역이 다 남는데 국세청에서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열심히 블로그 적었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 부산의 좀 큰 시장에서 상인회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시장에서 한번 연락이 오셨었어요. 아직까지도 세무사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를 모르는 세무사님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품권 꼭 신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다면 은행 가서 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반대로 사용하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나도 내가 물건을 구입해 올 때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오다 보니까 은행 가서 바꾸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혹시나 은행에서 바꾼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계사무실에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혹여나 본인이 건물을 사거나 차량 아니면 인테리어, 기기장치 등을
구입하셨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와 그리고 입금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기 환급이라는 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하겠지만 운이 좋아서 환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달 뒤에 들어와요. 근데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요, 조기 환급은 8월 10일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한 8월 8일 정도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계약서와 그리고 본인 통장에서 본인이 입금한 게 맞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가세 환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하셔가지고 대금을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내에서 거래하시는 대표님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나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땡겨오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자료를 받습니다. 왜?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부가세 관련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준비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혹여나 내가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돈을 입금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부가세가 없는 영세율이란 걸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은행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은행 가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도 모르시는 직원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라는 사업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이다 보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수한 케이스의 업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해당 부분과 관련된 부가세적인 부분은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거래 명세서 그리고 간이 영수증, 이러한 부분도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대표님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대표님들, 거래 명세표는요 약간 견적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식당 하시는 대표님들 채소를 사거나 고기를 사는 경우 거래 명세표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오케이 입금하고 사인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성립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추후 계산서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명세표까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와 중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거래명세표는 대표님이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저희한테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크게 주실 자료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세무사님은 부가세 신고하는 거 세무사님 본인 거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말해서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세무사라고 하더라도요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매입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부가세를 그대로 1,0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1,000만 원 냈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매입 자료로 내가 800이란 부가세를 줬습니다. 그럼 납부해야 될 세금 1,000만 원에서 차감되고 세금을 200을 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대표님들 통장에서 나간 돈은 1,0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매입 자료로 내는 것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나라에 돈을 내는 게 되게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가세를 줄이려고 하면 놓치는 비용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잘 등록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업용 카드가 아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드,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마다 즉각 바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한테 기장을 맡기시는 대표님들은 저희가 매달 물어보고 바로바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종 렌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금계산서 신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휴대폰이죠. 저는 휴대폰이 2개입니다. 핸드폰도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핸드폰 한 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작년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못 받았어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저번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치시면 부가세를 많이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말고도 공기청정기, 비대, 뭐 각종 렌탈하는 것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옛날 건물이라고 한다면 한전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해당 부분도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저도 제 거 못 줄입니다.
그냥 내요. 하지만 이러한 놓치는 게 없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뭐 소정신고 할 수 있긴 있지만 구세청에서는 좀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처음 신고하실 때부터 놓치는 거 없이 신고하시는 게 사실 말해서 제일 베스트란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세무사한테 수수료 낸다고 하더라도 맡기십시오. 그 수수료만큼은 세무사가 카드 비용을 좀 더 넣어준다 하더라도 대표님을 절세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뭐 그거는 세무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7월 날씨도 덥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비도 오기도 하지만 올해 중요한 세금 일정 중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나는 부가세 필요 서류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공문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공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